여러분 혹시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나셨나요? 방금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냉장고 문을 열고도 뭘 가져오려 했는지 까먹거나 며칠 전 일이 가물가물해서 내가 그때 뭘 했더라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깜빡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건 뇌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잠드는 시간을 앞당기면 밤중 깊은 수면이 뇌의 청소와 회복을 돕고 아침에 맑은 정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내몸백서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입니다. 내몸백서는 일상 속에서 라디오처럼 틀어두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건강 지식이 스며드는 채널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건강 지식이 쌓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몇 시에 잠자리에 드시나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저녁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거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시죠. 그러다가 7시쯤, 길어야 8시쯤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밀려옵니다. 눈이 스르르 감기면서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주무시다가 밤 10시나 11시쯤 되면 깨어나세요. 그때야 이제 진짜 자러 가야지 하면서 침실로 향하십니다. 혹시 이런 패턴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막상 침실에 누우니까 잠이 안 와요. 소파에서 잠깐 잠을 잤기 때문에 뇌가 이미 휴식을 취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일어나서 TV를 틀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거나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잠드는 시간은 자정을 넘어 새벽 1시, 2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패턴이 며칠, 몇 달, 몇 년씩 반복되면서 나는 원래 늦게 자는 편이야 하고 생각하게 되시는데 사실 이게 뇌 건강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에는 특별한 청소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도시의 도로를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차들이 바쁘게 오가느라 도로 공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도로 보수 작업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밤에 하죠. 차량 통행이 적은 새벽 시간에 포장 도로를 다시 깔고 파인 곳을 메우고 페인트 칠도 새로 하면서 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합니다. 우리 뇌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낮에는 뇌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동안 뇌 속에는 여러 가지 노폐물과 독성 물질들이 쌓이게 될 수 있어요. 마치 도로에 먼지와 쓰레기가 쌓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더러운 것들을 언제 치울까요? 바로 밤에 깊게 잠들었을 때입니다.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잠들면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액체가 뇌 전체를 흘러다니면서 하루 동안 쌓인 독성 물질들을 씻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치매와 관련된 나쁜 단백질들을 밤사이 처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청소 과정을 과학자들은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뇌의 청소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뇌 청소차가 언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개인차는 있지만 대개 밤중 깊은 수면 구간에서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에 빠져야 청소차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만약 이 시간에 잠들지 못하거나 얕게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뇌 속에 노폐물들이 그대로 쌓여서 서서히 뇌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로 보는 변화.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에 사시는 78세 박순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10여 년간 저녁에 소파에서 잠깐 주무시다가 밤늦게 침실로 가서 새벽에 잠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77세가 되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이름을 자꾸 까먹으시는 거예요. 30년을 봐온 손자인데 내 이름이 뭐더라? 하시면서 한참을 생각하셔야 했어요.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손자 앞에서 미안해하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손자도 처음엔 할머니 장난치시는 거지?
하며 웃었지만 점점 진짜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길도 헷갈리기 시작하셨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동네인데 마트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할머니가 길 한복판에서 두리번거리며 여기가 어디지? 하시는 모습을 본 딸은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했어요. 더 심각한 건 며칠 전 일도 기억 못 하신다는 거였어요. 어제 뭘 했지? 그저께는 어디 갔었지? 하시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뇌의 노폐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면 패턴을 개선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이 수면 패턴이라고 하셨어요. 밤 9시 30분에는 침실에 들어가서 10시에는 꼭 잠들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우셨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 않으셨거든요. 저녁 8시만 되어도 소파에 앉고 싶어 하시고 9시 30분에 침실로 가라고 하면 아직 일러 하시면서 거부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정성껏 도와드렸어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소파에 앉지 않게 하고 대신 식탁에서 따뜻한 차를 드리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했어요. 9시부터 집안 불을 하나씩 끄면서 잠자리 분위기를 만들어 드렸어요. 따뜻한 물 한 잔 드리고 침실에서 조용한 음악도 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할머니 눈빛이 조금씩 또렷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예전보다 집중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달 후에는 손자 이름도 바로 부르시고 며칠 전 일도 기억하기 시작하셨어요. 그저께 딸이 와서 김치찌개 해줬지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손자와 함께 윷놀이를 하실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대구에 사시는 71세 김영철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저녁에 조금 주무시다가 밤 11시 30분 정도에 진짜 잠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별로 늦지 않게 자는데 뭐가 문제야 하고 생각하셨죠. 70세까지는 괜찮았는데 71세가 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말씀하실 때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더라? 그거 하시면서 한참을 헤매시더라고요. 평소 말을 또박또박 잘하시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러시니까 주변 사람들도 당황스러워했어요. 할아버지 본인도 답답해하시면서 머리가 돌덩이가 된 것 같아 하고 한숨을 쉬셨어요.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하셨어요. 시장에서 1,000원짜리 3개 사면 얼마인지도 바로 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산기를 꺼내 들고도 버튼을 누르기를 망설이셨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져버린 듯 고개를 떨구시는 모습을 본 아내는 이전에 당신이 아니에요 하며 걱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더 심각한 건 길을 자주 헷갈리셨어요. 30년 넘게 다니던 길인데도 여기가 어디지? 하시면서 당황하시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가족들이 이상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뇌 검사 결과가 놀라웠어요. 뇌로 가는 혈류량이 정상인보다 부족한 상태였던 거예요. 의사가 뇌에 충분한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면 패턴을 개선하세요 하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바꿔 나가셨어요. 2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말할 때 단어가 조금씩 빨리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시장에서 계산도 정확하게 하셨어요. 3,000원이요 하고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 다시 뇌 검사를 해보니 혈류량이 많이 개선된 상태였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조금만 일찍 잤는데 머리가 이렇게 맑아질 수 있나요? 하시면서 신기해 하셨어요. 세 번째는 광주에 사시는 76세 한영수 할아버지입니다. 매일 밤 11시에 잠드셨어요. 11시면 일찍 자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셨거든요. 75세까지는 별 문제 없었는데 76세가 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걸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손자가 핸드폰 사용법을 알려줘도 어려워, 못하겠어 하시면서 포기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새로운 기계나 기술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설명을 들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손자도 할아버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면서 여러 번 알려드렸지만
할아버지는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 하며 자책하셨어요.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왔어요. 신문을 읽고 나서 뭘 읽었는지 모르겠네 하시면서 다시 읽어야 했어요. 같은 기사를 3번, 4번 읽어도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셨습니다. 더 심각한 건 집중력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TV를 보다가도 5분도 못 보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하시면서 끄시더라고요. 며느리가 걱정되어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가 뇌의 회복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무조건 일찍 잠자리에 드세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어요. 저녁 뉴스를 다 못 본다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정성껏 도와드렸어요. 저녁 뉴스는 다음날 아침에 보고 밤 9시부터 조용한 음악을 틀어드렸어요. 한 달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손자가 알려주는 핸드폰 사용법을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하셨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시면서 눈빛이 살아나더라고요. 3개월 후에는 신문을 읽고 나서 내용을 기억하셨어요. 오늘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 하시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TV 프로그램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셨어요. 이 드라마 참 재밌네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잠깐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원래 올빼미 체질이야 혹은 평생 늦게 잤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바꿔요?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맞을까요? 먼저 체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선호하는 수면 시간대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늦게 자도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지만 60대 이후부터는 뇌의 청소와 회복 시간이 더욱 중요해져요. 체질보다 더 중요한 건 뇌가 회복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낮잠을 오래 자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세요. 낮잠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오래 자거나 늦은 오후에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 오후 3시 이전에 자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올 수 있거든요. 하루 이틀 늦게 자는 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루 이틀 늦게 잤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뇌가 한번 손상되면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단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저녁 8시 이후 소파 금지. 소파에 앉으면 등받이가 몸을 포근히 감싸면서 금세 졸음이 몰려옵니다. 그 짧은 졸음이 밤잠을 앗아가 버려요. 대신 식탁에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세요. 아니면 천천히 설거지를 하거나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손을 움직이면서 하는 가벼운 활동들이 도움이 됩니다. 2단계 저녁 9시부터 조명 낮추기. 형광등처럼 밝은 빛은 뇌를 나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밝은 빛은 멜라토닌이라는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노란빛 스탠드를 쓰시면 더 좋습니다. 침실에는 아주 은은한 스탠드만 켜두시고 점점 어둡게 만들어 가세요. 우리 뇌는 어두워지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시작해요. 3단계 휴대폰과 TV 멀리하기.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화면도 조심하셔야 해요. 강한 빛으로 뇌를 자극해서 잠을 늦출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뇌가 이미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수면이 쉽게 방해받을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낮추고 휴대폰은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따뜻한 물 한 잔. 9시쯤 되면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올 수 있어요. 단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실 수 있으니 작은 컵으로 반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나 커피는 피하시고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 정도가 좋아요. 5단계 9시 30분 무조건 침실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9시 30분이 되면 무조건 침실로 가는 거예요. 잠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누워서 눈만 감고 계세요. 잠이 안 오는데 누워 있으면 뭐 해 하실 수도 있지만 눈만 감고 있어도 뇌는 휴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완전히 잠들지 않아도 뇌의 회복 과정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단계 편안한 호흡법. 침대에 누우시면 천천히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고 4초 동안 내쉬는 걸 반복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가 나오도록 하고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가도록 하는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가족의 역할과 협력, 혼자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아요. 가족의 도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들도 함께 일찍 잠자리에 드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훨씬 수월해요. 저녁 뉴스는 다음날 아침에 보고 TV 프로그램도 녹화해서 낮에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들을 알려드릴게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온 가족이 소파를 피하고 다른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함께 설거지를 하거나 내일 계획을 세우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9시가 되면 집안 불을 하나씩 끄면서 이제 잠자리 준비할 시간이에요 하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르신이 너무 일찍 아니야? 하시면서 거부감을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강요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함께 해봐요 하면서 부드럽게 설득해 보세요.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잠이 안 와서 뒤척이시고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야 하고 포기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고비예요. 2주째부터는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하고 한 달 후에는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졸음이 오기 시작해요.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는 거예요.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이 패턴이 완전히 자연스러워져요. 9시 30분만 되면 저절로 침실로 발걸음이 향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훨씬 맑아진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 잠을 잘 잤나? 하고 본인도 놀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낮에 깜빡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하고 어제 뭘 했는지도 더 또렷하게 떠오를 거예요. 집중력도 좋아져요. 신문을 읽을 때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TV 프로그램도 끝까지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덜 부담스러워져요. 여러분, 뇌는 몇 살이든 회복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작은 변화가 만드는 기적을 믿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희망이 있습니다. 손자와 함께 웃는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가족들 앞에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맑은 정신으로 존중받는 어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게 오늘 밤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잠을 때우는 시간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값진 치료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눈을 감을 때 뇌와 몸이 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희망을 품고 잠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뇌에게 선물 같은 잠을 주세요.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서 10시에는 꼭 잠드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버티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정말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고 놀라실 거예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평소에 몇 시에 주무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일찍 잠자리에 드시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의지를 표현해 보세요.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내 몸 백서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지식을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혹시 가족이나 지인 중에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를 부르는 위험한 저녁 습관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이 습관들을 계속하면 뇌 건강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내 몸 백서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건강하세요.